안녕하세요. 혹시 2020년도에 개봉한 영화 공기살인을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영화는 10여 년 전 대기업이 정부의 승인을 받고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포에 빠졌던 사건을 재조명한 것입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가습기를 자주 사용하는데 그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기업이 우리 몸에 해로운 성분으로 제품을 만들고 정부가 그런 제품의 판매를 허가했다는 사실에 지금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의 영향으로 저희 가정에서는 천연세제 3대장인 베이킹소다, 구연산, 가탄산소다를 항상 구비해 두고 자주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들은 자연에서 유래되었고 인체에 최대한 무해하다고 알려져 있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하려면 이 세 가지 제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할지 몰라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이 구매를 했지만 사용법을 몰라 그냥 방치해 두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실제 살림에 적용한 내용을 바탕으로 베이킹소다, 구연산, 가탄산소다에 대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각 성분의 특성과 차이점. 두 번째, 각 세제의 효과적인 사용법. 세 번째,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영상 중간중간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할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많은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세 가지 세제의 산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도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pH 지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pH 지수는 0에서 14까지의 숫자로 표현되며 pH 7이 중성, pH 7 미만은 산성, pH 7 초과는 염기성으로 분류됩니다. 베이킹소다는 pH 9로 약한 염기성 물질이고 가탄산소다는 pH 11로 강한 염기성 물질입니다. 반면 구연산은 pH 2로 강한 산성 물질입니다. 영상 초반에 이 pH 지수를 언급한 이유는 이 지수를 바탕으로 각 세제의 사용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pH 2 산성 물질인 구연산은 염기성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H 9와 pH 11의 염기성 물질인 베이킹소다와 가탄산소다는 산성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산성 오염 물질에는 가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고 염기성 오염 물질에는 구연산을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세제의 성질을 알았으니 다음으로 우리가 세척해야 할 것들 중 어떤 것이 산성이고 어떤 것이 염기성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성 오염 물질은 주로 주방의 기름때, 집안 구석구석 우리 손이 자주 닿는 곳에 묻어있는 각질 등입니다. 옷에서 가끔 나는 신내의 주범도 바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산성 성질의 더러운 물질입니다. 주로 주방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염기성 오염 물질은 화장실에 낀 물때와 변기의 요석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로 화장실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베이킹소다, 구연산, 가탄산소다의 사용법과 사용 시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손쉽게 널리 사용되는 베이킹소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이킹소다는 pH 9의 약한 염기성 성분으로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세제입니다. 중성에 가까운 성질을 지닌 물질이기 때문에 세척력은 약합니다. 그러나 약한 세척력에 비해 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성질을 가진 세제입니다. 베이킹소다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일 세척용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과, 귤 등의 껍질에 남아있는 농약을 제거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사용법은 베이킹소다를 과일 등에 뿌려서 부드러운 수세미나 행주 등으로 닦아준 뒤 물로 헹궈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집안 내 냄새 제거 탈취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세척력이 약하지만 냄새를 잡아두는 성질이 강합니다. 베이킹소다를 일회용 컵 등에 적당량 부어두고 냄새가 많이 나는 냉장고나
신발장, 서랍 등에 두면 기존에 있던 냄새들을 흡착하게 됩니다. 공간의 크기와 냄새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1주에서 2주 주기로 교체해 주시면 집안 냄새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가탄산소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탄산소다도 베이킹소다와 마찬가지로 염기성 물질이지만 pH 11로 강한 염기성의 성질을 띱니다. 가탄산소다의 특징은 강한 염기성으로 인한 강력한 세척력입니다. 또한 가탄산소다의 중요한 특징이 뛰어난 표백력입니다. 때에 많이 낀 옷이나 스테인리스 제품들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세제입니다. 따라서 가탄산소다는 베이킹소다보다 강한 세정력과 표백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이제 가탄산소다의 사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탁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흰색 와이셔츠에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수건 등에서 냄새가 날 때 세탁기에 돌리기 전 따뜻한 물과 가탄산소다를 섞은 물에 담가둔 뒤 세척하면 손쉽게 냄새와 얼룩이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방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세척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스테인리스 제품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제품 바닥이나 손잡이 부위가 검게 그을려 더러워지곤 합니다. 이런 부분을 세척할 때 가탄산소다를 이용하면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세척한 스테인리스 제품들을 큰 대야에 모아두고 뜨거운 물과 가탄산소다를 부어주세요. 그 수세미를 이용해 닦아주면 사용 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 세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탄산소다를 섞은 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5분 정도 돌려주면 전자레인지 내부에 낀 찌든 때들을 행주 등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효과적인 가탄산소다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강한 염기성 제품이기 때문에 스테인리스가 아닌 금속 재질을 사용하면 부식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버너 바디 중 하나는 알루미늄 재질로 되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탁 시 우류에 지퍼나 장식류가 달려있는 제품이나 세탁 주의사항에 중성세제로 세탁해야 한다고 명시된 제품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실내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거나 환풍기를 켜두시고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세제와는 정반대로 강한 산성을 지닌 세제입니다. 그래서 염기성 오염에 탁월한 효과를 내는 제품입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실에 끼는 물때, 욕실 타일 사이사이에 남아있는 비누나 샴푸 찌꺼기를 제거할 때 좋은 효과를 내는 세제입니다. 구연산의 사용법은 첫 번째로 섬유유연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세탁세제는 염기성 성분이 많은데 여기에 구연산을 섬유유연제로 사용하면 알칼리성으로 빳빳해진 세탁물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많은 분들이 식초를 사용하는데 냄새가 나지 않는 구연산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오래 사용한 전기포트 안에 낀 석회 물질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가 전기포트 안을 자주 보진 않지만 가끔 들여다보면 하얗게 석회가 심하게 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구연산을 조금 넣고 전기포트를 끌어주면 석회질이 깔끔하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연산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강한 산성의 구연산을 염기성 물질인 베이킹소다나 가탄산소다와 함께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이 두 물질이 섞이면 중성으로 변하게 되어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탄산소다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하여 청소나 세탁을 한 후 구연산을 이용해 2차 청소나 세탁을 해줘야 각각의 성질이 발휘되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연산 역시 강한 산성의 성질을 가진 물질이기 때문에 고무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천연세제 3대장인 베이킹소다, 구연산, 가탄산소다의 특징과 용도,
그리고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세대 3대장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 등을 수집해서 무료 전자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의 내용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무료 전자책을 신청하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영상과 유익한 정보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